네, 다항식의 나눗셈 방식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들을 때 그저 외우고 공식을 그저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그 원리를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원리를 진정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표현하신 모든 만물의 언어인 수학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다항식의 나눗셈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통째로 우리 나눗셈식 이렇게 해서 나누는 식으로 했었죠. 그죠? 그때 내용을 잠깐 살짝 기억해 보면 나눠지는 식이 만약에 3차식이면 뭐 1차나 2차로 나눌 수 있죠. 뭐 1차 요런 걸로 나누면 그 몫은 몇 차가 돼요? 2차가 되겠고 나머지는 몇 차가 됐죠? 나머지는 1차로 나눴으니까 상수가 됐죠. 상수. 네, 기억나나요? 한 차수씩 만약에 얘가 나눈 게 2차식이에요. 2차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상수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그 표현법 기억나죠? 오늘은 항등식을 통해서 그 나눗셈을 해결하는 방법과 또 조리제법을 사용해서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그 다항식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그 방식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 항등식에서 지금 항등식을 사용해서 나눗셈을 하려고 해요. 근데 항등식에서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걸 배웠잖아요. 미정계수 구할 때 두 가지 방법 뭐였죠? 계수 비교법, 또 수치 대입법.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이 말 자체에 그 의미가 있어서 한 번씩만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한번 이거 기억나는지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식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다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미정계수를 구해야 될까요? 지금 x에 대한 그러니까 이 지금 식 이전에 문제에 전제되는 게 뭐냐면 모든 x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될 때 a 값과 b 값과 c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가로가 나오면 괄호를 지금 다 착착착 얘가 지금 x 1 넣어서 없애면 c 값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수치대입법 하는 게 더 낫겠다. 계수비교법이 낫겠다.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을 집어넣어 볼까요? x에 1을 집어넣으면 여기 사라지네요. 사라지고 신난다. 그죠? 1 마이너스 5 플러스 7.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3이 되겠죠? C값이 벌써 나왔어요. C값이 3. 그러면 X에다 이제 또 뭐 넣어볼까요? 간단한 걸 넣으면 좋겠어요. 지금 1 넣고 또 이번에는 0을 넣으면 되겠죠?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0 넣으면은 여기 1의 제곱이니까 A. 얘는 어떻게 되나? 0 넣으면은 플러스가 아니네? 마이너스 B. 또 여기는 C는 지금 다 제로를 넣었을 때는 7만 남죠. 그렇죠? 여기 식 하나 남았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넣어볼까요? 가까운 거. 2를 한번 넣어볼까요? 2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x는 2 넣으면 여기가 1이 되잖아요. 2 빼기 1에서 1이 되니까 또 a 나오고 b 되고 플러스 c 한 게 얼마예요? 2 넣으면 2, 4, 2, 5, 17 해서 11에서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위아래 두 개를 식을 빼주면 a, c, c 사라지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b는 6.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아까 c값이 나왔죠? c값이 나왔어요. c는 3 나왔고 b는 마이너스 3 나왔고 대입해서 a값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 c값이 3이고 b값이 마이너스 3이고 a값은 모르고 이렇게 하면 얼마죠? a값은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렇게 미정계수를 구할 때 수치대입법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식으로 바로 가볼게요. A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B로 나눴을 때 몫은 Q, 나머지는 R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간단하게 연결하세요. 9는 2 곱하기 4에 1이죠. 9를 2로 나눴을 때 몫은 4고 나머지는 1. 요거는 똑같아요. 그죠? 요 두 개의 지금 식이 등호를 중심으로 항상 옳단 말이에요. 그죠? 이 식은 나머지와 그 몫을 검산하는 이 검산식 자체가 바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하자 이거죠. 근데 이때 요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식을 써보겠습니다. x 3승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뭘로 나눌 거냐면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2차식으로 나눌 거예요. 이걸 나누고 지금 몫을 쓸 때 우리가 몫에 대해서 x라는 식이겠죠. 그래서 qx라고 x가 포함되어 있는 x에 대한 몫, 그래서 qx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식이 되겠어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차식이 되겠죠. ax 플러스 b의 형식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수비교법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안 돼요. 왜냐면 지금 qx라는 식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그 계수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전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 같은 경우에는 수치대입법으로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수치대입법을 왜 할 수 있겠냐? 얘를 보자마자 인수분해 돼요 라고 얘기해야죠.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합이 마이너스 3, 곱이 2. 그럼 이렇게 한 식에서 여기서 지금 이 식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게 x2 넣고 x1 넣으면 다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은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나오겠네요. 자, 한번 x2 먼저 넣어볼게요. 2, 4, 4, 2, 8 4, 4, 16 플러스 2 마이너스 1 하면 얼마죠? 10에다가 마이너스 7, 그죠? 마이너스 7이 되고 여기 정리하면 2a 플러스 b 식 하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x가 얼마일 때? 1일 때 한번 넣어볼게요. 1 넣으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얼마죠? 마이너스 3이 되고 이 식이 1 넣었으니까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요거를 한번 그대로 통째로 빼볼게요. 연립방정식 해볼게요. 빼면은 어떻게 됩니까? a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 a 값이 마이너스 4니까 b 값은 a가 마이너스 4니까 b 값은 1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하면 이렇게 수치대입법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안 올라가네. 네.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 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 3승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을 때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한번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 한번 더 써야 되네. x 3승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은 나눈 거 곱하기 몫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는 이거 통상적으로 R이라고 써요. 그죠? 레스트라고. 숫자 하나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치대입법을 아까 수치대입법 얘기했었죠. x에다가 1을 넣으면은 요 식이 사라지고 그죠? 나머지 값이 바로 나오겠죠. 아하,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1차식으로 나눈다.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1차식 나누는 요 수가 요 하식이 0이 되게 만드는 x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바로 나온다. 이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바로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x에다 1 넣으면 얼마입니까?
4-1. 요게 나머지가 되겠고, 나머지 얼마? 나머지는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다항식 fx가 있어요. 다항식 fx가 있을 때 x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은 x제곱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3일 때, 잘 보세요.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 요 식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다항식 fx는 x 플러스 3으로 나눴는데 몫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3이래요. fx라는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지금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를 볼라볼라 정리하면 지금 얘가 그 fx라는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 fx라는 식에다가 x-2로 나눴어. qx 몰라. 나머지 어떻게 나올 거야?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랬죠? 1차 식을 0으로 만들게 하는 x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온다. 1차 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나온다. 기억나죠? 그러면 2 집어넣으면 되겠지. 어떻게 돼요? 2 더하기 3, 5, 2, 4, 5 더하기 3 얼마죠? 5, 25, 27. 요렇게 아래 값을 27이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한 가지 응용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fx를 요거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고 x 마이너스 3으로 x 플러스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5일 때 fx를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한다면 r2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좀 길게 나왔어요. 그죠? 조건 요거 나왔으니까 식을 어떻게 세울까요? f-2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3. f-3은 마이너스 5라는 정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fx를 얘로 나눈다면은 바로 인수분해 가능하네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요렇게 나눌 때 나머지는 어떻게 돼? 1차식이 되겠죠. 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 조건을 앞에 나온 요 조건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여긴 제로 되고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 넣은 값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얘는 제로니까. 마이너스 3 넣으면 또 제로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5의 값인데 이게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겠지. 연립방정식 쭉 빼면 b 사라지고 a는 2 맞습니까? a가 2면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에다가 b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요렇게 잘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나누어서 나머지가 없다.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제로다. 요런 경우가 바로 그 인수분해하는 과정이겠죠. 그죠? 우리 6이라는 수가 있으면 6은 2 곱하기 3. 그 2와 3은 그 6의 약수이고 즉 또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고 6은 2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고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아요. 다항식에 대해서도 약수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x-3, x-1로 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x제곱 여기 나와 있는 요 fx라는 식의 인수가 x-3, x-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다.
x-1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문장에서 나온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풀어봐 볼게요. fx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돼요. 근데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표현이 나왔어요. 나머지가 0이다,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다, 이렇게 하면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fx를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는 식이 있는데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져서 나머지가 0이야. 그러면 a값 바로 나오겠죠. 이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 플러스 a 한 게 0이다 하고 a값 구하면 되겠죠. 얼마죠? a는 마이너스 3. 그죠? 그러면 a 자리에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지금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건 f3을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3 넣으면 어떻게 돼요? 27 빼기 3 빼기 23 그럼 얼마죠? 54에서 6 빼니까 48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지금 항등식을 이용한 나눗셈 처리였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는 조립제법이라는 걸 이제 해볼 거예요. 아까 마지막에 조립제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는데 조건이 1차식이야. 그러면 항등식을 이용해서 풀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목과 나머지 둘 다 구하라고 나와요. 근데 나누는 식이 1차식이야. 동일하게.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얘는 아까는 항등식이었잖아요. 요럴 때 목과 나머지 두 개 다 구하라면 조립제법이 가장 빠릅니다. 조립제법 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나눗셈 식으로 우리가 아까 배웠잖아요. 근데 나눗셈 식으로 하지 않고 개수로만 해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개수 순서대로 써볼게요.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그럼 1, 4, 5, 마이너스 1 했어요. 얘를 뭘로 나눌 거냐면 지금 x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 니은자 해주고 1로 나누는데 보세요. 첫 번째 그대로 내려 떨어져요. 두 개 곱해서 올라가요. 곱해서 올라가면 1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5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면 10 더해서 내려오고 그러면 잡아요.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순서대로 얘가 1차면 얘가 당연히 2차겠죠. 왜냐면 이게 나눈 게 3차니까 x제곱 개수예요. 이게 2차, 1차 상수 그래서 5x 플러스 10 하고 나머지 얼마? 9 요렇게 우리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외워두는 게 좋아요. 자, 근데 또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번엔 1차식은 1차식인데 2x 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인데 자 이렇게 될 때 2x 마이너스 1로 나누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이 1차식이 0으로 되게 만드는 x값은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 1, 마이너스 3, 5 2분의 1로 나누면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올라가고 더해서 내려오고 자 그러면은 1차식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2분의 1이 1값이 나오는 게 사실은 1차식이 x-2분의 1일 때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2분의 1인 거예요. 얘도 그렇고 얘도 동일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나눈 식이 사실은 요런 식이라는 거를 요 식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몫이 이렇게 나왔다면 x-2분의 1에다가 요렇게 몫이 되고 나머지가 4다라고 정리할 수 있죠. 근데 모습이 이상해요.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건 2x-1이잖아요. 그죠? 얘로 나눈 건데 사실상은 x-2분의 1로 나눈 거나 똑같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2로 쭉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아이고 2x랜다. x-1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묶어준 2를 이쪽으로 슉 보내버리는 거죠. 보내면 어떻게 돼요? 2x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1. 그죠? 요렇게 되겠죠. 이게 조립제법의 약점입니다. x의 개수가 1일 때만 사실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x의 개수가 1이라고 전제하고 계산한 거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근데 몫이 나왔을 때 요렇게 튀어나오는 개수가 있어요. 얘를 나눈 식에다가 그대로 곱해주면 똑같이 됩니다. 그죠? 요거를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엔 잘 안 나오지만 고1 과정에서는 요거를 한참 연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해볼게요. 요걸 해볼까요? 3x 3승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얘를 3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조립제법을 쓰면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겠죠. 내려오고 곱해서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더해서 내려오고 곱해서 더해서 내려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나눗셈 한 거는 x 플러스 3분의 1에다가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6이에요. 왠지 3이 빠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3x 플러스 1 하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얘가 자연스럽게 쑥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나눗셈 식이 이제 성공한 거죠. 그죠? 네, 요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내용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1차식으로 나누어요. 나누는데 문제에서 나머지가 뭐냐고 나왔어요. 나머지 구하세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등식을 사용했죠. 항등식을 사용했어요. 이때 우리가 항등식에서의 풀이 과정을 뭘 이용했어요? 수치대입법, 개수비교법, 수치대입법 했던 거 기억하세요? 그죠? 근데 또 나눗셈 식이 나왔는데 1차식으로 나누어요. 1차식으로 나누는데 몫과 나머지를 구하래요.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만 구했는데 지금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어떤 방식을 쓴다? 조립제법이 제일 빠르다. 조립제법이 제일 빠른데 여기서 하나의 주의할 점 x의 개수가 1일 때만 이 x 앞에 개수가 1일 때만 적용 가능했죠. 그래서 요 상황들을 1이 아닌 경우들을 잘 감안해서 몫을 내는 게 우리가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올바른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수분해를 한번 정리할게요. 그 내용만 살짝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곱셈공식 하면서 다 인수분해 했었는데 그 내용에서 잘 알아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운 거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변형식과 또 인수분해식 그걸 잘 기억했던 것 네, 기억납니까? 또 만약에 x 3승 플러스 y 3승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꾸 제곱을 쓰네. 플러스 y의 3승 마이너스 3 xy x 플러스 y 요렇게 됐어서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됐죠? x 플러스 y 마이너스 어떻게 됐지? xy 플러스 y제곱 요렇게 됐었죠. 그죠? 요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보고서는 기억했을 때 그 문제를 보고서 어떤 걸 활용해야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또 요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뭐가 있었죠? 치환해서 풀 수 있는 그 문제 소스를 찾아내는 거였죠. 네, 문제 마지막으로 인수분해 문제 하나만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x-1, x 플러스 1, x 플러스 3, x 플러스 5, 마이너스 9 요런 식이 있을 때 인수분해를 하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전개해서 다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짝꿍이 좀 필요해요. 치환할 수 있는 짝꿍. 왠지 짝꿍이 땡겨요. 왠지 얘 합차 땡긴다고 합차해버리면 식을 다 전개가 돼서 너무 식이 복잡해요. 선생님 눈에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두 개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4x가 보이거든요. 뒤에 것도 x제곱 플러스 4x의 모습이 보여요. 여기는 상수 3, 여기는 상수 마이너스 5. 치환하면 되겠죠. 얘를 a가 잡아먹어서 플러스 3, a가 잡아먹어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인데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24. 6, 4, 24 바로 나오네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4. 이제 그대로 이제 a 토해내. 원래 먹었던 거 토해내세요. 왜 토해내서 아이고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 3 있으니까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4x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거 4하고 아이고 선생님이 실수했네. 여기를 다시 지우고 여기에다가 아이고 그대로 집어넣는 거죠. 마이너스 6. 이거 통째로 집어넣었어요. 선생님이. 그럼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인수분해 더 될 게 있나요? 여기 하나 되죠. 그죠? 그러면은 x 플러스 2의 제곱. 요렇게 끝내면 됩니다. 이해가죠? 지금 곱셈 공식, 나머지 정리, 그 조립제법, 또 인수분해까지 쭉 연결된 이 언어를 완전히 이해해야지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